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 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중에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서 전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님과 함께하는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네. 오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분 좋은 거 아닌데. 아, 그래요? 월요일 치고는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희랑 연결하셨는데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시다니 다행이고요.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주말에도 크고 작은 이 선거판을 격동시킬 만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송 기자님의 고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참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네, 이게 또 오늘 보니까 부산의 서병수 후보,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캠프에서는 아예 선거 운동원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울고 있는 사진, 이것들을 이제 들게 하고 선거운동원 위기의 대한민국, 부산이 구합시다. 이런 또 빨간 글씨를 딱 그 사진에 박아서 들게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제가 떠오르는 거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그냥 이게 지방선거 이슈가 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꾸로 이제 그 관련된 담화를 흘리는 대통령의 눈물 흘리는 사진을 가지고 나온 것에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그 건으로 담화하는 대통령의 눈물 흘리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거 도대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보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 자체가 막판인데도 이제 초박빙으로 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4년 전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기조에서 여당에서 좀 비상이 걸렸고, 아마 주말 정도부터 이게 갑자기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오전부터 이게 마지막 기조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시작한 건 맞아요. 이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부산 얘기하셨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이 새누리당의 중앙당 당직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네. 예, 릴레이로 1인 시위했고 도와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17개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다 지금 주말에 금쪽 같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성공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홍보 문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기상이변 때문에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선거운동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안 있고. 예, 그렇죠. 원래 계속 제주도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 오느라고 지금 근데 남부지방이 이제 날씨가 기상이 악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까 한 3시까지도 제주도에 도착을 못 하신 걸로 들었어요. 어머나. 예, 그건 해프닝이고요. 네.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아무래도 좀 관심사라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네. 여론조사 회사에 계시는 분들 들어보고, 당에서 이제 선거 판세를 보시는 분들,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다.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성 마케팅,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호소라는 것이 똑같은 정치적인 지지자더라도 여권에 호소하는 것과 야당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게 효과가 다르대요. 뭐냐면 여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감성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온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이를테면 2006년 같은 경우 이제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 지금의 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해가지고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도 이제 선거 판세가 잘 안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이제 당시 여당 지도부가 택했던 전술이 참여정부의 이제 실정을 반성한다면서 눈물로 정말 호소를 했어요. 삼보일배 그때 했나요?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읍소를 하면서 한 번만 더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근데 야당 같은 경우 지지자들이 상당히 보면은 냉정합니다. 굉장히 좀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막 야 아무리 힘들다지만 이렇게까지 하냐 이러면서 더 투표장에 안 가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패배를 했는데 반대로 이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런 지지를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요. 짠하다. 좀 이번에 예, 그렇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예, 감정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예, 감정이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응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이런 것을 노리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영남 지역과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굉장히 좀 다를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군요. 아하. 예, 왜 그러냐면 영남 같은 경우는 이 과거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분인데 그랬죠. 이러한 호소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찍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갈까 말까 망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중도층이 관망층으로 돌아선 분들이 야당을 찍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일단 투표장까지 가게 하면은 이제 일본을 찍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남에서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는 야당 유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는 보기에는 이제 지금 수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상으로 뭔가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정략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남에서 이제 이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것과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의 마케팅의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영남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런 박근혜를 내세운 읍소 마케팅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참고로 여당에서 이 4년 전 지방선거 때 이제 당기를 하셨던 전직원 말씀이 4년 전에 이제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사실 속으로는 이거 가지고 안보 프레임으로 선거 굉장히 쉽게 끌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군에서도 좀 굉장히 묘한 식의 선거 닥쳐와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MB 정부에 쌓였던 불만이나 이런 거를 이 안보 프레임으로 덮고 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분노가 오히려 폭발을 해가지고, 역풍 불었네요. 선거 결과가 본인들하고 예상하고 굉장히 다르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차피 일주일에는 분명히 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 마케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수도권과 영남이 좀 다르게 둘 다 좀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참 근데 이게 이런 읍소 정말 한 표만 줍쇼 하는 이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피켓 두르고 정말 이렇게 삼보일배 비슷하게 돗자리 깔고 절하는 식의 이러한 호소가 새로운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먹힐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표를 좀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에게 조금 이렇게 짠하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새누리당 별로 평소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고 오는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 40%, 50%는 높은데, 그렇죠. 이 현장에서 뛰는 이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오히려 야당에게 고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네. 좀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이제 하나의 회심의 카드로, 마지막 카드로 이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봐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앞으로 여당이 선거 기조로 하는 건 다 뻔한 거죠. 다음 총선 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도 호소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는 지금 야당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출신 대통령부터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구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지난 대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15년의 어떤 정치 역성 속에서 대통령 됨으로써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충족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계속 사골국물처럼 계속 우려먹으면은 글쎄요, 그 맛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거 곰탕도 뭐 재탕까지는 좀 뭐가 나오는데 3탕일 경우에는 안 나와요, 국물이. 참 그게 참 그래요. 이게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온정적인 뭐 지지랄까? 약간 그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운 그런 뭐 약간 불쌍한 딸 이미지 뭐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좀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지방선거와 좀 같이 가보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뭐 그냥 요것이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먹히긴 먹힐 겁니다. 먹히긴 먹힌다. 근데 그 강도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지난 주말에 또 이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좀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그 고승덕 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온 고승덕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글을 올렸고요. 그 글이 아주 크게 이슈가 되면서 어제 고승덕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의 영향력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보니까 카톡으로 그 내용이 이 애들 학교 보내는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좀 주말 동안에 이런 사건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게 하필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모든 이슈를 이제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네, 아니 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사실 좀 이렇게 걱정은 됐지만 밋밋하게 좀 가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가 없고 주목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 주말에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그냥 다 빨아들여버린 형국이 됐는데요. 어떻게 예. 이게 고승덕 후보에게 좀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좀 들어본 바라든가 제 판단으로는 고승덕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좀 버텨내지 못하고 이미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 패턴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승덕 후보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나온 셈인데, 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2010년 4년 전처럼 4년 전 이제 광묘연대 이원희의 입하전 고도로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치러졌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교육감 당선자는 문용린 후보와 조인현 후보의 입하전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 속에서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고 후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5% 이상 득표가 목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비용 보전. 예, 선거비용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고승덕 후보를 보고 토요일날 이제 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토요일 아니라 어제죠. 예. 네, 일요일.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못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요인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퇴하면은 전혀 보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전혀 못 받고 10에서 15% 정도 하면은 한 50% 보존해주고 이제 15% 이상이 돼야지 좀 물질적인 손해는 보지 않고 이제 일단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고 후보로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어요. 저는 사실 고 후보가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셨군요. 참 근데 이게 이 고승덕 후보의 뭐 장녀. 고캔디 씨의 이 페이스북 글을 둘러싸고도 이 글의 의도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이게 예. 그 외삼촌이죠. 그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인 그 고캔디 씨의 외삼촌이 이 글이 올라가기 전에 문용린 후보 측과 접촉을 해서 뭐 글을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뭐 고승덕을 날리기 위한 어떤 문용린 측의 정략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는데 또 고캔디 씨가 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아니다. 자기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한 것이다라는 점을 밝혔단 말이죠. 예. 일단 저는 뭐 그 따님이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돌아갈 거나 그런 거에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되게 삼촌이 되나요? 외삼촌이 되나요? 그렇죠, 외삼촌. 예, 그분이 이제 문영민 후보에게 미리 이제 이 조카가 이제 글을 올릴 거라는 정황 같은 걸 얘기해주고 문호 후보가 그걸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패륜이라고 이제 고 후보를 공격을 하고 네. 좀 그런 양상을 가면서 이게 마치 이제 죽은 이제 박태준 회장을 놓고 이 전 사위와 이제 전에 통일부 밑에서 장관을 지냈던 이제 전직 장관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됐는데 저는 뭐 물론 고 후보가 굉장히 좀 이 식설 과제를 이제 자녀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아쉬움이 있지만은 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고 후보가 물론 제일 타격을 받겠지만은 이제 문용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좀 약간 의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보수층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권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이제 정치적으로 좀 관심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선택하기가 좀 쉬운 구도가 된 건 사실이에요. 아, 고승덕, 문용린으로 갈렸던 이 예, 선택지가 보수 후보가 좀 모시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문 후보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새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또 관심이 없지만은 이 사건 자체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더군요. 일반인들이.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또 문 후보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래, 문 후보님이 뭐 정말 대안이었어. 이렇게 표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과연 작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만 이 사건 자체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참, 이게 막판에 좀 흥미에, 관심의 중심으로 올라선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 선거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문용린, 조희연 후보 이제 2파전 양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관심 지역들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네. 그런데 이제, 기자님이 뽑으신 지역들, 인천, 경기, 부산, 강원, 이 지역에서 의외로 득표차가 별로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사실 경북권 전체가 이제 하나의 접전 지역이 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천이 수도권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좀 안 되거나 난개발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4년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안상수 시장이 이제 송영길 현 시장이 패했던 이유를 두고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난개발이 있다. 개발의 모양새가 별로 이렇게 좀 잘 꾸며지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나와도 비판 심리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이 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꾸로 이제 개발 심리를 이제 적당히 잘 자극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들만 주면은 그 표들이 이제 여당으로 이제 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여야의 표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4년 전 2010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야말로 2010년에 김문수 유시민 구도가 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4년 전에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표들이 이제 거의가 흡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반면에 이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4년 전에 김진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유시민 후보를 비토한 층들이 이제 투표를 안 했다면은 이번엔 거꾸로 4년 전에 이제 김진표 후보를 맞듣지 않았던 분들이 과연 이제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 이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이제 부동층이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거든요. 네, 그렇죠. 예, 한 30%에 대한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은 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부동층 표들은 만약에 투표장에 갈 경우에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부동층이요? 경기도의 30% 같은 경우는 이 김진표 후보에 대한 수긍표가 상대적으로 많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표로 연결은 안 되지만은 김진표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끌어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의 어떤 판세가 정해질 것 같고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좀 후보 전략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우리 말하면은 새누리당이 전통적인 좀 여도인데요. 강원도가요? 예. 최문순 후보가 춘천이고 최영재 후보가 이제 강릉 출신인데 그렇죠. 강릉 같은 경우는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당에게 좀 표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묘하게 이제 소지역주의를 좀 자극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 춘천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렇죠. 최문순 후보에게 몰리고 이 영동 지역 강릉권 같은 경우는 최영재 쪽으로 이제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 표가 여당 표가 이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좀 그런 양상들 속에서 이제 춘천, 강릉 빼고 이제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원주가 나름대로 어떤 캐스팅 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양쪽이 이 지역 공략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두 후보가 뭐 새누리당 쪽 후보와 이제 민주당 쪽 후보가 전부 다 MBC 사장 출신이고 전부 다 춘천이었단 말이죠. 예.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그 강원도는 이 춘천하고 이제 춘천이 아닌 곳하고의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인구 비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워낙 좀 넓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고 또 뭐 태백산맥으로 가려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도라도 약간 좀 정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부산은 오거돈 후보 상승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서병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뭐 박근혜를 사진을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산 판세. 아, 참. 내일 좀 얘기하기가 좀 깝깝한 지역이 부산인데. 왜 말씀을 못 이으세요? 예, 이 뭐라고 하나, 이 새누리당 출신의 시장이 계속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또 불만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년 전에도 이제 김정일 후보가 이제 40%의 득표 굉장히 높게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고도 안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소속의 이제 오거돈 후보를 온전하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경쟁력 있는 인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시장 뽑자는 것이 과연 표심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약간 좀 더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덧붙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까지 뭉칠 수 있겠는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산 지역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야당이 승산이 있다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선거 얘기가 참 이야기거리도 많고 재밌는데 참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네요. 다음 주에는 이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선병관 기자님하고 좀 더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내일 모레 6.4 지방선거 투표일이 정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투표근 준비 다 하셨나요? 신분증하고 정말 마음속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 우리 지역 살림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에 정하시고 꼭 투표하세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어떤 벌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은 정말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 가장 질 낮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한 표의 가치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고 놀러 가시고요. 또 데이트 있으시면은 우리 투표장 앞에서 만나서 투표하고 데이트하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투표 좀 해주시고요. 우리 6월 4일 지방선거 날은 저희가 또 특집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날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혜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할게요. 안녕.